안녕하세요 여러분, 썰람입니다. 오늘은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줄곧 주목받아왔던 흥미로운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하는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추진하게 될 고용과 노동 정책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무래도 대부분 매일 야근에 시달리면서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생각해 보신 적 많으실 테고, 그리고 같은 일을 하는데 왜 내 월급은 다른 사람보다 적은지 의문도 들고 문제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으실 겁니다. 오늘 다룰 정책이 바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겠다는 내용인데요. 그러면 자료를 함께 보시면서 이 정책들이 과연 현실적인지, 실효성은 있는지, 또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틀은 이재명 정부 진짜 대한민국의 노동정책 이렇게 잡았습니다. 목차인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재명 정부 노동정책을 대표하는 세부 정책으로는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일단 최근에도 굉장히 많이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주 4.5일제인데요. 결국 이 명칭에서 볼 수 있듯이 0.5일을 줄이겠다는 겁니다. 결국 근로시간과 관련되어 있는 제도고요. 두 번째는 임금분포제입니다. 임금분포제는 보상과 관련되어 있는 건데요. 임금과 관련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근로자들이 협상력을 갖게 되고 그 협상력으로 보상을 더 공정하고 합리적이게 받게끔 유도하겠다라는 그런 제도입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의 제도가 어떤 내용으로 구체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또 해외에서는 이런 제도가 시행된 적은 없는지, 그리고 이러한 제도가 우리나라에서 시행되었을 때 과연 성공 가능성이 있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노동정책은 딱 한마디로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가 존중받는 사회라고 정의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만큼 대우받고 일하는 만큼 존중받게 하겠다. 그리고 합리적인 보상, 공정한 보상을 받게 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과거 패러다임과는 조금 반대되는 그런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대적인 혁신을 예고를 하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우리나라가 성장 중심의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었다 보니 아무래도 근로자가 좀 더 과로를 하더라도, 근로자가 좀 피해를 보더라도 국가 경제에 기여할 수 있다면, 혹은 가정에 기여할 수 있다면, 가정을 지킬 수 있다면 다 용인되고 또 수용되어져야 하는 그런 인식들이 팽배했을 것 같습니다. 팽배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러한 패러다임을 좀 뜯어고치겠다는 건데요.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과 공정한 분배를 통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하겠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어떤 그 철학 속에서 두 가지의 세부적인 정책이 나오게 되는데, 그중 하나가 주 4.5일제고 두 번째가 임금분포제 확대입니다. 먼저 주 4.5일제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먼저 살펴보자면 결국 0.5일을 줄이겠다는 거고요. 근로시간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시간. 그리고 임금분포제는 보상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보상에 관한, 임금에 관한 정보를 보다 확대해서, 그 정보를 공개하는 범위를 확대해서 보상에 대한 협상력을 끌어올리겠다. 근로자들의 협상력을 끌어올려서 공정한 보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라는 그런 제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4.5일제와 관련해서는 결국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시간을 단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 36시간을 일하게 되고요. 월근무를 저희가 근무를 하고 있고, 지금 현행으로는 주 40시간을 근무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월목은 8시간으로 현행을 유지하지만 금요일은 4시간으로 단축을 해서 총 주 36시간의 근로제도를 만들어내겠다라는 보관입니다. 이를 통해서 OECD 평균 이하의 노동시간으로 감축하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본질적인 그런 목표라고 할
할 수 있겠습니다. 임금 분포제와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급여 데이터, 연봉과 관련된 혹은 임금과 관련된 데이터를 좀 디테일하게 공개하도록 해서 저쪽 회사에서는 나와 동일한 직무와 어떤 연차를 가지고 있는데 왜 저 금액을 받고 나는 저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받느냐라고 회사에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겠다는 겁니다. 결국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면 협상력이 생기고 그 협상력을 가지고 좀 더 공정한 임금 체계 구축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금 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서 시장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공정한 임금 체계를 구축하겠다 이런 보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 4.5일제는 시간을, 임금 분포제는 보상을 혁신하는 상호 보완적 정책입니다. 그래서 아주 설계가 잘 되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재명 정부는 이러한 시간과 보상이라고 하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다 잡고 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노동시간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모든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강력한 동력으로서 이러한 노동시장의 개혁을 이끌어내겠다라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주 4.5일제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현실부터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여러분, 한국 직장인들이 1년에 몇 시간이나 일하는지 아십니까? 일단 여기 보시면 2023년 기준 1874시간을 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연간입니다. 1874시간을 일한다고 되어 있고 그런데 이게 얼마나 많은 시간인지에 대해서 좀 감이 잘 안 오실 수도 있는데 선진국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OECD 평균은 1717시간이라고 합니다. 결국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가 157시간 정도를 더 일하는 건데 한 달 정도를 더 일하는 것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장시간 근로, 오래 일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12개월 중에 1개월 정도 더 일하는 게 얼마나 많이 일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로 적지 않은 시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OECD 평균보다 157시간을 일하는데 그렇다면 이 일하는 만큼 생산성이 나오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 최장 노동시간 국가 중 하나인데 노동 생산성은 상대적으로 낮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바로 문제의 핵심입니다. 오래 일하는 문화에 익숙해져 있지만 효율적으로 일하는 문화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OECD 국가별 연간 노동시간을 비교해보면 한국은 1874시간이라고 되어 있고요. 미국은 1750, 1750시간 노동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달 정도, OECD 평균에 비하면 한국이 한 달 정도 더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재명 정부는 이와 관련된 수치와 관련해서 주 4.5일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4일제 도입으로 OECD 평균 이하의 노동시간으로 감축시키겠다 이런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자, 왜 주 4.5일제가 필요할까요? 한국은 OECD 국가 중 최장 노동시간 국가 중 하나지만 노동 생산성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주 4.5일제를 도입해서 오래 일하는 문화에서 효율적으로 일하는 문화로 전환하고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과 생산성 제고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국 4.5일제를 통해서 근로시간을 좀 줄이고 실시간도 좀 주고 그 다음에 번아웃을 해소할 수 있는 시간도 주고 학습할 수 있는 시간도 줘서 좀 더 효율적으로 노동의 밀도를 쫀쫀하게 가져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0시간 앉아 있는다고 해서 100% 일을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8시간 앉아 있어도 100% 다 하고 퇴근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2시간 동안 휴식을 할 수 있고 학습을 할 수 있고 다른 어떤 생산적인 자기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 2시간만큼 발생하는 어떤 피로감이나 번아웃에 대응해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논리로 본다면 이 4.5일제 결국 불가능하지만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넘어가서
다음은 임금 분포제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 분포제는 공정한 보상을 위한 투명한 시스템인데요. 쉽게 말하면 나와 같은 연차에 나와 동일한 일을 하는 사람은 똑같은 임금을 받아야 된다라는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임금 원칙에 근거해서 이런 원칙을 조금 더 실현시키고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임금분포제라고 하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데이터를 디테일하게 공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직무 직급별 임금이라든지 근속 연수별 임금, 성별 고용 형태별 임금을 디테일하게 공개하도록 해서 근로자로 하여금 본인의 시장 가치를 명확하게 인지하도록 하고 또 기업에 대한 회사에 대한 협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의 임금을 조금 더 투명하게 공개를 하면 눈치도 봐야 되고 그러니까 성별이나 고용 형태나 기업 규모에 따른 불합리한 임금 격차가 좀 해소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기대 속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지금까지도 임금 분포제, 그러니까 임금 데이터가 공개되지 않았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부터 임금 직무 시스템이라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마련이 돼서 거기서 아주 간략한 임금에 대한 정보들은 파악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2년에 한 번씩 조사하는 고용 실태 조사를 통해서 수집된 정보를 기반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러한 정보만으로는 임금이 투명해지진 않는다는 겁니다. 같은 회사에서 같은 일을 하는데도 성별이나 고용 형태가 따라 임금 격차가 나고 회사별로는 같은 나이, 같은 직무, 같은 경력 등인데도 회사 규모나 지역에 따라서 임금 격차가 크게 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정확히 얼마나 차이가 나는 것인지, 내가 받는 임금이 적정한 수준인지, 저 사람이 받는 임금이 높은 것인지, 그리고 왜 차이가 나는 것인지를 우리는 잘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해결책이 바로 오늘 다룰 두 가지 정책, 하나는 4.5일제, 하나는 임금 분포제입니다. 대한민국 임금 격차 현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해 뭐해 아니겠습니까? 대기업 정규직이 가장 1위고요. 가장 임금 수준이 높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정규직이고요. 대기업 비정규직, 중소기업 비정규직 순으로 이렇게 임금 격차가 벌어져 있는데 여성 노동자 평균은 68이고요. 중소기업 비정규직이 40이기 때문에 가장 낮은 임금 수준은 중소기업 비정규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현저한 임금 차이로 노동시장이 양극화되어 있다. 그리고 그러한 양극화가 계속 심화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성별 임금 격차도 계속 벌어지고 있어서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인 31.48%로 성별 임금 격차가 벌어져 있다라고 해요. 그리고 규모별 격차인데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로 인해 인재 유출 및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 이렇게 현상을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임금 분포제가 왜 필요하냐? 이런 정보를 좀 투명하게 공개를 해서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임금 원칙을 좀 제대로 실현해보자. 그래서 불합리한 임금 격차를 좀 해소해보자. 기업으로 하여금 직원 눈치도 좀 보게 하고 사회 눈치, 여론 눈치, 정부 눈치도 좀 보게 해서 임금 격차를 좀 해소시켜보자. 그런 취지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임금 정보가 공개되면 노동자의 협상력이 강화될 수 있다는 점도 하나의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그 장점들을 복합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임금 분포제가 기업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임금 체계를 구축하는 데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4.5일제 정책을 좀 분석을 해보면 이재명 정부는 2030년까지 OECD 평균 이하 노동시간 달성을 위한 단계적인 접근을 이루어 나갈 계획입니다. 연간 실노동시간 단축 목표, 이재명 정부는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을 통해서
단기적으로 주 4.5일제를 도입을 하고요. 장기적으로는 주 4일제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30년이 아마 주 4일제의 그런 도입의 시점이겠죠. 그래서 2025년에 주 4.5일제를 본격 도입을 하고 2027년, 2028년, 2029년까지 제도 안착과 확산을 시킨 다음에 2030년이 되는 때에 OECD 평균 이하로 달성시키는 주 4일 제도를 시행하겠다. 이런 중장기 목표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주 4일제, 4.5일제에 대한 논의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단점들도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금요일 4시간만큼의 노동력은 그럼 어떡할 것이냐. 여기서 비어지는 어떤 노동력이나 생산에 필요한 것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어쨌든 요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도입할 때 업종별이나 규모별 차등 적용하거나 지원하는 방안,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중소기업이든 이런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향, 그리고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너네 혼자 하지 마라, 전문가들 투입하겠다라고 해서 컨설팅을 지원하는 방향, 이런 부분들도 모두 고려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부분도 제언을 드립니다. 이 4.5일제, 이게 진짜 현실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금요일 점심 먹기 전에 딱 퇴근해서 자유시간이 생기는 거니까요. 그런데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기업이 가장 궁금해하는 거는 그럼 4시간은 어쩔 건데, 누가 일할 건데 인데, 반대로 근로자가 궁금한 것은 바로 그럼 월급은 어떻게 되는데 이겠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이 정책의 목표가 단순히 쉬는 날을 늘리는 게 아니라 충분한 휴식을 통해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소비 창출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는 겁니다. 일하는 시간은 줄어들지만 생산성은 높아져서 결과적으로는 더 나은 성과를 내겠다는 논리죠. 그리고 사람들이 여가 시간이 늘어나면 소비도 늘어나고 그게 다시 경제 활성화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많은 분들이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는 없을 겁니다. 정말 가능한 일인가? 또 우리나라 기업 문화에서 과연 될까? 이런 생각들 말이죠. 그래서 지금 PPT에서 볼 수 있듯이 주 4.5일제를 도입했을 때 기대되는 효과들이 이렇게 많긴 하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우리 기업 문화 속에서 이런 것들이 가능할까라고 하는 정말 현실적인 고민들이 드는 거는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어떤 근로자 측면, 기업 측면, 사회적 측면의 효과들을 통해서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가져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겠다, 이렇게 포부를 밝히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 있는, 현장에 있는 우리들의 생각은 부정적일 수밖에는 없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면 다른 나라들은 어떨까요? 좀 살펴봐야 되겠죠. 우리가 먼저 시작하는 건 아닐 테니까요. 그래서 해외 사례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건 이미 해외에서는 이런 정책들이 대부분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해외 사례라고 해서 막연히 우리도 그럴 것이다 이렇게 기대할 수는 없겠지만,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훨씬 더 나으니까요. 그래서 잠깐 해외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흥미로운 데이터들과 사례들이 많은데, 먼저 아이슬란드입니다. 정부 주도로 임금 삭감 없는 주 4일제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35시간에서 36시간 근무로 줄였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생산성은 유지되거나 오히려 향상이 되었고, 그리고 근로자들의 스트레스는 감소하고 행복도는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이슬란드 노동인구의 86%가 이 단축 근무 혜택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이 86%라고 하는 거는 거의 대부분이라는 뜻이죠. 자, 영국을 보겠습니다. 민간 주도로 이루어졌다는 게 좀 특징이고요. 세계 최대 규모의 주 4일제 시범 운영을 했는데 참여한 기업의 92%가 제도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무려 92%. 물론 전체 기업에 얼마가 참여했는지는 데이터가 없지만 참여한 기업의 92% 정도는 제도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참여하고 나면 일단 만족도는 높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이직률은 57%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기업 매출은 오히려 증가했다고 하고요. 여기서 한 가지 살펴보면 이직률이라고 하는 거는 이것이 감소했다는 것은 이직에 따른 후임자를 채용하고 온보딩하고 교육시키고 적응시키는 데 들어가는 비용도 줄어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직률 감소는 기업의 이익 발생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참고적으로 이해하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본 같은 경우도 마이크로소프트 등 주요 기업에서 주 4일제를 도입했다. 기업이 자율적으로 이러한 사례들이 있고요. 주 4일제를 도입했더니 생산성이 40%나 향상이 되었다라는 긍정적인 보고도 있습니다. 자, 이런 데이터들을 보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일을 적게 하면 성과도 떨어질 것이다 라는 그러한 고정관념이 틀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히려 적절한 휴식이 더 나은 성과로 이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성공 사례들이 우리나라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느냐는 겁니다. 문화도 다르고 산업 구조도 다르고 기업 문화도 다르다는 근거에서입니다. 일면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앞서 이야기했듯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게 훨씬 낫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계속해서 이재명 정부의 노동정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금분포제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입니다. 자, 임금분포제는 단순히 임금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넘어서 동일가치 동일임금, 나랑 같은 일을 하면 같은 돈을 받아야 돼 라고 하는 원칙을 확대 실현하고 노동시장의 고질적인 불평등 구조를 개선하려는 핵심 정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같은 가치의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 그러한 가치의 노동을 제공하는 또 다른 사람도 유사한 수준의 임금을 받도록 해야 된다. 그게 공정한 것이다 라는 거죠. 물론 이 사람의 가치가 더 제공하는 직무의 가치라든지 업무의 성과라든지 그런 가치가 더 높으면 더 많이 받는 거는 맞겠지만 그것이 동일하다면 동일한 급여를 받아야 된다. 회사의 차이나 지역의 차이, 성별 뭐 그런 거에 차이에 굴하지 않고 동일한 급여가 지급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런 원칙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수단과 같은 것이 임금분포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근로실태조사를 통해서 이미 산업별 임금이라든지 기업 규모별 임금, 고용 형태별 임금은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 이번에 확대하고자 하는 부분은 근속연수별 임금, 직무별 임금, 직급별 임금, 성별 임금 이런 것들 좀 디테일하게 공개를 하도록 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을 실현해서 성별이나 고용 형태, 학력 등에 따른 차별 해소 및 공정한 보상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라는 겁니다. 이런 거를 이제 하려면 일단 실효성 있게 진행이 돼야 되잖아요.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러한 임금분포제가 정보를 단순하게 비교하는 것에 넘어서 왜 차이가 나는지, 얼마가 차이가 나는지 잘 분석을 해서 현장에 있는 불평등을 해소하고 격차를 해소하는데 기여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단순 정보 제공을 넘어서 사회적 압박으로 작용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기업의 자발적 개선을 유도하게끔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임금분포제를 도입하면 이러한 기대 효과들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연봉에 관한 정보, 임금에 관한 정보는 거의 비밀이었잖아요. 회사에서도 임금 정보는 개인적인 거니까 서로 얘기하지 말라 이렇게 엄포를 두기도 하고 실제로 내가 적정한 임금을 받고 있는지를 알기가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이전에도 지금도 일부 채용 플랫폼에서는 국민연금 자료를 기반으로 임금 데이터를 제시 혹은 제공하고는 있지만 디테일한 것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임원의 급여도 다 포함되어 있고요. 많이 왜곡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정책이 시행되면 어떨까요? 일단 노동자들의 협상력은 굉장히 강해질 겁니다. 다른 회사에서 이 정도 주는데 우리 회사는 왜 이렇게 적게 주냐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그게 혼자서 말하기 어렵다면 노조가 나서서 같이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긍정적인 관점에서 보면 기업 입장에서도 억울한 일이 줄어들 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회사는 합리적인 임금 체계를 갖추고 있고 공정하게 주고 있는데 직원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회사의 임금 수준이 그리 낮지 않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는 셈이라는 겁니다. 반면에 진짜로 불평등한 격차가 있는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사회적 압박에 의해서 개선이 유도될 거고요. 그래서 이런 임금 분포제가 궁극적으로는 불합리한 임금 격차 해소하고 노동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형태로 이루어질 것이다. 다만 지금 기업은 아주 철저하게 반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의문이 생깁니다. 기업들이 과연 이런 정보 공개를 계속해서 반대를 할 텐데 순순히 받아들일까, 결국에는. 그리고 정보가 공개된다고 해서 정말 임금 격차가 해소될까라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나 고민이 들기는 합니다. 자, 해외에도 이러한 임금 투명성 정책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도 임금 투명성법을 제정하고 있고, 영국, 미국 이렇게 전부 다 성별에 대한 임금 격차를 공시한다거나 혹은 채용 단계부터 정보의 비대칭 해소로 공정한 임금 협상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던가, 이런 것들을 시스템이나 제도적으로 마련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해외 사례들을 좀 보면은 선진국들의 임금 투명성 정책은 사회적 합의와 단계적 접근을 통해서 성공적으로 정착이 되었다. 그래서 실제로 임금 격차 해소와 공정한 노동시장 형성에 기여하고 있다 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좀 저희가 좀 인사이트를 얻어야 될 거고요. 이러한 사례는 앞으로 우리가 임금 분포제를 적극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 그러한 성공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국내 노동시장 현황과 정책 적합성을 한번 살펴보면요. 저희 나라는 정말 일을 많이 합니다. OECD 평균 대비해서 과도한 노동시간 1874시간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낮은 노동 생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금 격차는 또 높아요. 구조가 굉장히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이러한 구조를 이재명 정부에서 좀 뜯어고치겠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실정에 비추어 봤을 때 주 4.5일제와 임금 분포제가 필요한가? 당연히 필요합니다. 주 4.5일제는 불필요한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서 업무의 집중도와 효율성을 향상시킬 거고요. 달리 말해서 노동의 밀도를 촘촘하게 하겠다라는 거고요. 단축된 시간 내 성과를 내기 위한 업무 혁신도 유도할 겁니다. 충분한 휴식과 재충전을 통해서 창의성 및 생산성을 향상시킬 건데, 이게 진짜 중요하다고 봐요. 일주일에 4시간 쉬어봐야 뭐 번아웃 없어지겠냐, 스트레스 없어지겠냐 하지만 이게 누적되면 굉장히 긴 시간이고,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진짜 반차만 써도 굉장히 행복한 게 직장인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임금 분포제 같은 경우는 이제 노동시장의 신뢰 회복, 이게 중요하겠죠. 공정하게 임금을 지급을 하고 있다, 임금 수준을, 임금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신뢰를 회복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현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는 오히려 새로운 노동정책 도입의 필요성과 성공 가능성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이슈가 바로 사회적 합의일 텐데요. 앞서 해외 성공 사례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다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정부만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기업도 동의하고 노동자들도 동의하고 사회도 동의를 해야 되는 거죠. 특히 우리나라 기업 문화가 워낙 보수적이기 때문에 야근이 미덕이라고 생각하는 문화가 아직 많이 남아있고, 오래 있어야 열심히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아직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적 변화가 함께 좀 이루어져야, 또 이런 문화가 좀 없어져야 정책이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노동계와 그 다음에 경영계, 정부가 합의를 해서 긍정적인 합의점을 도출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돼야 되겠다. 거기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실질적인 정책 실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점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재명 정부는 2025년에서 2030년까지 이렇게 로드맵을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주 4.5일제를 일단 시범적으로 도입을 하고요.
임금 분포제도 확대해 나갑니다. 그래서 2단계는 단계적 확대고요. 주 4.5일제 그리고 임금 분포제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있는지 또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를 면밀하게 살펴보겠죠. 그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바탕으로 해서 이제 전면 시행을 하게 될 겁니다. 2030년 이후에는 주 4.5일제가 아니라 주 4일제까지도 고려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우리의 삶에는 어떤 변화가 올까요? 이 정책들이 실제로 시행된다면. 먼저 주 4.5일제가 도입이 된다면 금요일 오후가 자유시간이 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변화인지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은 금요일 저녁에 약속을 잡으려면 야근 안 하면이라는 전제가 따라붙잖아요. 그런데 금요일 오후부터 자유시간이 생긴다. 주말이 실질적으로 2.5일이 되는 겁니다. 금요일 오후부터 일요일까지 이렇게 되면 여행도 더 자주 갈 수 있고 여가 활동도 더 많이 할 수 있고 가족과 보내는 시간도 늘어나겠죠. 두 번째로 임금 분포제가 도입되면 어떨까요? 일단 내가 받는 임금이 적정한 수준인지 알 수 있게 될 거고 지금은 내가 적게 받는 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만 있었다면 이제는 명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판단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직을 할 때도 더 유리해질 겁니다. 다른 회사의 임금 수준을 미리 사전에 알 수 있으니까 처음부터 더 나은 조건의 회사를 찾기가 쉬워지겠죠. 특히 또 여성 직장인들에게는 더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별 임금 격차가 투명하게 공개되면 불합리한 차별을 받고 있는 경우 이를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거니까요. 자, 하지만 이게 모두 장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이 늘어날 수 있고 일부 업종에서는 적용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업종의 특성이나 또 사업의 특성을 고려해야 된다. 기업의 규모라든지 기업의 업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책을 실현해 나가야 되겠다라는 제언을 드린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진짜 대한민국을 향한 새로운 노동 패러다임, 모든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는 사회. 사실 직장인들이 요즘 존중받지를 못하고 있어요. 돈만 받고 있죠. 돈만 주면 존중은 없어도 된다. 이런 사고가 팽배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노동시장 양극화 굉장히 많이 심화되어 있는 상태인 것 같고요. 특히 고용 형태나 기업 규모에 따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러한 그 문제들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이재명 정부가 적극적으로 새로운 정책들을 펼치고 있는데 이러한 정책들이 앞으로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에 기여함으로써 대한민국 경제나 노동시장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 4.5일제와 임금 분포제가 시너지 효과를 내서 4.5일제는 노동의 양을 혁신하고 임금 분포제는 노동의 질을 혁신해서 경제 선순환을 이루어내는 이런 구조가 정착되어야 하겠습니다. 주 4.5일제와 임금 분포제는 일과 삶의 균형과 공정한 보상을 통해 모든 국민이 행복한 진짜 대한민국을 향한 새로운 노동 패러다임의 시작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썰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